네, 1번 쌤이 한번 읽어볼게요. x-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9a 제곱이다 라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그 x-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9a 제곱이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a가 0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심이 a, a는 누구나 다 읽었을 것 같고, 반지름이 3a라는 것도 누구나 읽었을 것 같아요. 동의하죠? 문제 계속 한번 볼 건데, 보니까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대요. 쌤이 일부러 그림을 원만 그리고 x축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서요. x축 어디다 그려야 돼? 위에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거야, 어디 있어 지금 x축? 데이! x축 어디 있습니까?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있어요? x축이랑 문제에서 원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했죠? 2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했고, 봐봐, 내가 그림을 그릴 줄 알까 모를까 이게 궁금해서 사실은 일부러 내가 지금 x축을 안 그렸다고. 원 그려봐. 빨리 x축 니네가 그려봐. 어디 있는지 해봐. 생각하면서 해라. x축 어디 있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누가 똘똘한가 보자. 다 그랬지, x축. 그치? x축의 위치의 정답은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네, 잘 들으세요.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어요, 이거? 3a죠. a가 양수라고 한다라는 건 마이너스 a면 음수라는 얘기라, 이 중심이 x축보다 얼만큼 밑에 있으면 돼요? a만큼 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공간이 얼만큼 돼야 돼요? 2a. x축을 여기다 그렸다? 틀린 겁니다. 알았지? 못 본 거예요, 지금. x축은요, 중심이랑 a만큼, 이게 지금 1대2의 비율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릴 때 조심하세요. 우리 지금 그림에서 놀 거기 때문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이번 도방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니까요. 알겠나요, 태희? a하고 b래요. 이렇게. 됐죠? 이 문제는 이 그림만 그렸다 그러면 맞출 거예요. 맞출 겁니다. 자, ABP의 넓이가 8루트2가 되도록 하는 원 위의 점피의 개수가 3개래요. 벌써 여기서 또 눈치를 좀 채야 되는데, 여러분 AB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쌤이 이제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삼각형 ABP? 뭐 P가 대충 여기 있다 쳐? 그래, 뭐 P가 대충 한 여기다 치자. P가 여기다 쳐. 가정. 그러면은 ABP면은 A, B, P니까 요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삼각형 넓이가 A, B, P가 8루트2가 되는 점 P가 3개다. 이게 너무 중요한 힌트 같은데요, 선생님 생각. 3개? 왜 3개지? AB를 뭘로 봐야 되지, 아이들? 삼각형에서 뭐 밑변이라고 본다면 이게 역할이 뭐예요? x축하고의 거리가? 높이에 해당하는 걸 텐데, 근데 지금 내가 P를 여기로 잡았잖아. 그럼 이 높이랑 똑같은 게 분명히 어디에도 있을까? 여기에도 또 P가 있지 않았을까? 그지? 그럼 내가 이걸 P1이라고 잡는다면 똑같은 높이에서 만나는 그 점이 P2가 될 거야. 그럼 이러면서 니네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아, 그렇다면 높이가 이렇게 되면은 점이 몇 개 나오는구나. 2개 나오는데? 근데 점이 3개라며. 그러면 높이가 여기? 그러면 위쪽에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그 점피는 몇 개? 1개밖에 없을 거야. 그럼 3개가 되려면 눈치채 빨리. 여기 이만큼의 높이가 그대로 어디로? 여기에서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 얘기할게요. 짚고 넘어갈게요. 요만큼에 해당하는 높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높이잖아요. 요게 요 높이. 이 높이가 이만큼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있는 요만큼에 해서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거지. 딱 하나. 딱 하나. 그게 어디? 여기서 딱 그 위쪽 여기. 여기에 P3 요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있어야만 우리가 P1, P2, P3가 딱 그려질 수 있다. 눈치 빠른 애들은 끝났지. 왜? 내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포인트 있지. X축의 위치를 제대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선생님 뭘 얘기했어? 야 이거 지금 1대2 아니냐? 1대2 아니냐? 계속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H는 얼마겠어? 2A겠죠? 2A. 2A입니다. 여러분 2A. 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힌트를 다 잡아 놓으면 이 문제는 뭐 거의 다 풀었네요. 삼각형 P1, P2, P3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A도 너가 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 P1, P2, P3의 넓이도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같이 볼 건데 잘 봐봐봐. 일단 첫 번째 쌤이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A를 구해야 하잖아. 그치? 근데 넓이가 이제 8루트 2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럼 이제 너네는 생각을 했을 때 위에로 볼까? 위에로 이렇게? 위에 ABP 요거로 봐볼까? 요거 넓이 구한다고 생각해보자. 높이는 2A인 거 알았잖아. 그럼 뭐만 구하면 되지? AB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쌤이 몇몇 친구들한테 질문할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현이 보인다. 그럼 뭐 해라? 중심이랑 수선의 발을 무조건 내려야 하고 그 다음에 중심이랑 지나는 한 점을 무조건 연결해야 한다. 이 얘기를 쌤이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반지름이니까 3A가 되는 거고 이 길이는 지금 계속 얘기했습니다. 계속 언급했죠. A라고. 그러면 우린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지금 2루트 2A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야. 괜찮지? 그럼 이제 끝났네. 이 8루트 2라는 넓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AB의 길이가 얼마고? 4루트 2A고 높이는 2A고 곱하기 2분의 1을 했더니 그것이 8루트 2가 되더라. 동의하죠? 네. 그러면은 지금 2 약분을 시키고 그 다음에 4루트 2까지 약분을 시켜버리면 여긴 2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A제곱이 2다. 일단 우린 이거를 알 수 있어요. 물론 A는 루트 2라고까지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남겨둬 볼게요. 그리고 이제 얘 있죠? P1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하나 더 구하라고 했잖아요. 뭐 구하라 했지? P1하고 P2하고 P3하고 이거 연결한 이 삼각형의 넓이도 너 구해야 돼. 그래서 이 두 번째 관건입니다. 삼각형 P1, P2, P3 이것의 넓이 구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 문제에 지금 두 개를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상황인데 자 P1, P2 있죠? P1, P2 이 길이 얼마예요? 혹시 보이는 사람? (4루트 2A) 정답입니다. 왜 4루트 2A가 되는 거죠? 중심이 여기 있지? 그치? 이만큼 길이 얼마라 그랬지? A라 그랬지? 이만큼 길이 얼마야? A야. 왜 A야? 이거랑 어떻다 그래서 내가? 똑같다. 이거 얼마라 그랬지 아까? 2A. 그럼 얘도 얼마야? 2A. 근데 중심이 여기서 지금 이만큼 A잖아. 그럼 이만큼이 얼마냐고? A라고. 그럼 이 현의 길이가 어떻겠어? 똑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 우리 위에서 구한 A, B의 길이랑 똑같은 4루트 2A였다. 중심하고 현까지의 거리가 똑같았다고요. 알았지? 그러면 현의 길이가 같다. 이건 뭐 여러분 중3 때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가볼까요? 그럼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밑변 길이 4루트 A로 잡고 높이는 2A잖아요. 여기 2A예요. 그럼 높이가 뭐 되냐면 4A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역시나 A제곱꼴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A제곱 자리에 2 집어넣어서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약분돼서 2로 이렇게 2가 될 것이고, 그럼 8 루트 2 a 제곱이네요. 8 루트 2 a 제곱인데 a 제곱이니까 정답은 16 루트 2 해서 삼각형 P1, P2, P3의 넓이는 16 루트 2가 정답입니다. 네, 근데 a의 값이 루트 2이기 때문에 뭐 정답은 32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도 똑같이 1등급 문제와 유사 문제를 또 줄 테니까 그거는 제발 집에 가서 잘 풀어서 다음 시간까지 갖고 오세요. 알았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 또 이제 2번. 1번 문제를 이해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1번 문제가 모의고사 29번 문제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 29번 문제인데 생각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서 다행이네요.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 문제는 쌤이 알려줬던 개념들이 진짜 많이 쓰여요. 일단 첫 번째는 쌤이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뭐가 눈에 보였냐면, 물론 직선 하나를 지금 쌤이 안 그렸습니다. 왜냐면 너무 지금 여기에 직선이 많길래 우선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직선은 아직 그리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봤을 때 기울기 얼마? m. 기울기 얼마? m분의 1. 일단 여기서 쓰이는 첫 번째 개념이요. 기억납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면 수직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한 대칭 관계예요. 그리고 기울기가 1이면서 걔는 어딜 지나야 되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O하고 A를 쌤이 쭉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Y는 X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중심의 좌표가 지금 Y는 X 위에 있는 점이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쌤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안 그릴 수가 없구나. 연장을 안 했네? 연장을 했어야 했네? 연장을 안 했어. 뭐 이쪽은 안 해도 되는데 여기가 R이래. 근데 이게요, 이렇게 Y는 X에다 접으면 지금 다 똑같이 대칭이 돼야 되다 보니까, 혹시 이거 넓이 보여? 이거 있지, 이거. OQR 있지, 이거. 이거가 이쪽에 쭉 연결한 여기랑 넓이가 어때? 똑같아요. 접으면 똑같은 대칭 구조니까. 근데 문제에서 이거의 넓이를 알려주지 않았냐? 문제 한번 봐봐봐. OPQ의 넓이 알려주지 않았나? 나 조건에서 삼각형? 나 조건에서 OPQ가 넓이가 얼마라 그랬어? 24라고 얘기했네? 얘가 24래.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PQ하고 QR이 같대. 가 조건에서. 봐봐. 이거 넓이 24라고 했어, 아이들. 그지? 근데 이게 지금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똑같대. 나 여기서 질문. 넓이 얼마야? 24지. 그지? 그럼 여기도 넓이 얼마야? 이것도 24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를 쭈루루루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쭉 이렇게 뭐 간다 치자. 그러면 삐뚤어졌네. 이 직선 있지? P하고 Q 이 직선, 대칭 이 직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지, 이거? 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왜 마이너스 1이냐면, 노란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죠, 이거 지금. 얘하고 얘가 대칭 구조야. 맞아? Y는 X에 대해서. 맞지? 그럼 PQ를 지난 직선이 이 노란색 직선에 뭐여야 돼? 수직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내가 너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이 넓이 지금 70이지. 그지? 여기 좌표 몇 콤마 몇이야? 12죠?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다. 그럼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떤 거야? 똑같은 거야.
세 개를 다 더하면 72. 넓이가 72라는 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72가 된 거잖아. 야, 여기가 얼마일 수밖에 없냐고. 12일 수밖에 없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다시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된 거 맞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 원방에 대한 힌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얻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은 못 얻나? 또 힌트가 더 하나 있어야 되나? 또 뭐 있지? B가 있을 때 BQ의 길이를 구하여라. 아, BQ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구나. 어디를 지나냐면 A하고 Q하고 B.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B라고 잡아서 이 BQ의 길이를 구해라. 당연히 접점하고 중심을 지나니까 얘는 이렇게 수직이 된다라는 거 정도쯤은 여러분들 알 거고. 괜찮죠? 저걸 알아야 되는구나. A를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저놈을 빼먹었네 지금. 근데 뭐 할 수 있지. 이거 높이 얼마예요? 혹시? 넓이가 24니까 높이가 4. 그렇죠? 그럼 높이가 4면 얘 몇 콤마 4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 맞네? 그 X좌표를 찾으려면 얘를 봐도 돼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그쵸? 여기 직선 위에 점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Y가 4거든요. 그럼 X는 얼마예요? Y가 4예요. 그럼 X는 8? 이 길이는 나왔네. 아, 근데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나? 피타고라스를 쓴다고 해도 그럼 이 길이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얘를 어떻게 알아야 되나 이거를? 쟤를 이 중심만 알면은 거리를 구할 수 있나?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쌤이 하나를 못 찾았다. 이런 여기에 내가 너무 꽂혀가지고 하나를 안 찾아놓고. 근데 얘가 그럼 y는 2분의 1x라서 얘는 y는 2x가 되기는 할 텐데, 그 y는 2x라고 해도 이 점의 좌표를 알면은 참 좋을 것 같긴 하는데, 극적 이 길이를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를 반지름을 알아야 된다? 반지름? 내가 저거를 어떻게 또 찾으려고 내가 이걸 이용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쌤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 다 찾았고 8,4 찾았고 수직 y는 x. 오? 길이를 안다고 해서 얘를 안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게 없는데. 수직? 너무 산으로 가는 느낌인데. 미안. 이게 그러면 쌤이 y는 2분의 1x라고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리고 얘도 y는 2x라고 할 수 있다 그랬지? 이게 y는 2분의 1x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직선이랑 수직이래요. 파란색이. 그럼 이 파란색 직선 y는 뭐게? 마이너스 2x
8 집어넣었을 때 4 나와야 돼.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20. 그래서 이 직선 나오는 거 보이지? 그럼 이 B점의 좌표는 이 파란 놈과 이 파란 놈과의 교점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마무리하세요. 원의 반지름과 원의 중심을 쌤이 구하지 않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잘 알아들을 수 있겠지? 그치? 안 해도 구할 수 있다는 거를 눈치챘겠지? 알아들었어? 답 구해봐봐. 뭐 나오나? 쌤이 답까지는 안 구했었거든, 이거. 한숨 쉬지 말고. B점의 좌표 얼마 나옴? 5,10이죠, 5,10? 네, 5,10이니까 8,4로부터 5,10까지의 거리 구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루트 45, 4번이 정답입니다. 3루트 5. 됐어. 3번. 3번 문제도 가자. 좌표 평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원 중에서 직선 y는 x 플러스 7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m이라 하고 직선 y는 x에 접하는 원의 개수가 n인데 m이 홀수일 때 m 플러스 r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쌤이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이 문제를 되게 많이 풀렸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 문제 한번 읽어봐봐 그러잖아요. 다 질문. 진짜 다 질문. 그 21번이라는 문항 번호가 사실 난이도가 좀 높은 축에 속해요. 21, 22 여기가. 근데 지금 이거를 다 질문했었는데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거? 일단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대요. y는 2분의 1x제곱 더하기 2분의 7이라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기에 중심이 있고요.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원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근데 y는 x 플러스 7이라는 직선하고 얘하고 이제 접하는 직선이 몇 개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y는 x 플러스 7과 접하는 원의 개수요. 이게 지금 m인데 이게 홀수래요. 자, 쌤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직선하고 원하고 접하는 접선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판별식으로 접근하면 이런 문제를 전혀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알았지? 그럼 이제 보통 그 친구들의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중심을 이제 잡습니다. 2분의 1 a제곱 뭐 이렇게 a 하고서 중심의 좌표를 잡고 직선하고 접한다 해서 판별식에 때려 넣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치? 쌤이 계속 얘기했죠. 이 중심 원이 있으면 접한대. 그럼 빨리 봐. 이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여야 돼? 반지름 r이어야 된다고. 다시 얘기해.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이어야 된다고. 그래야 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니네 선배들이 나한테 이 문제를 질문했던 이유는 뭔 줄 알아? 원에만 집착을 해. 원에 대해서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봐. 이 점 있지?
이 점이 주인공인 거야. 원 따위가 아니라 이 점, 중심. 그 중심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가 R인 게 지금 홀수계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라고. 잘 봐.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이 원을 지울 거야. 선생님 저 원을 지울게. 원을 지우고 생각해. 아주 중요한 얘기야. 직선을 쌤이 여기다가 하나 그릴게.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 플러스 7이야. 잘 봐봐봐. 쌤이 여기에서 요 점을 하나 잡아볼게. 그래서 내가 그 거리를 이만큼을 잡으면 이만큼의 거리가 쌤 생각에는 한 요 정도쯤 되면은 또 있다 라고 해서 아마 같은 거리가 되는 게 이렇게 두 개씩 생길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거리가. 잘 봐. 내가 이거를 점점점 가지고 갈게. 됐지? 그럼 분명히 여기에 뭐가 있을 거냐면 기울기가 똑같은 접하는 직선이 있을 거야. 그럼 나는 너네한테 질문할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요만큼 되는 직선, 이만큼 되는 이 점은 그래프 위에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만큼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랑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가 어떠냐고. 똑같다고. 그럼 그 상황에서는 짝수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홀수계라고 해서 원이 3개, 5개, 7개가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상황이 뭐냐면 이 직선하고 기울기가 똑같은 걸 점점점 갔을 때 이 거리,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엄청난 문제인 이유가 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원에 접목시켜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문제죠, 이거. 심지어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접하는 관계까지 여러분들한테 묻는 문제라 선생님은 난이도가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문제 정말 잘 냈어요. 되게 많은 개념을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태희 정신 차리고.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야. 반지름이 얼마구나. 이거구나. 예. 그치? 그럼 이 직선은 정체는 몰라. y는 x 플러스 k야. 접하는 순간을 구해야지. 누구하고? 얘하고. 그래서 k를 먼저 구해줘야 돼. 알았지? 그래서 쌤은 여기에서 이제 갑니다. 저 식을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7하고 y는 x 플러스 k하고 자, 이 식을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마이너스 2k는 0. K를 쌤이 구할 건데 나 여기서 질문할게. 밑에 판별식 쓰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판별식은 0, 접하는 순간을 본다고 얘기했어요.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거는 근이 하나라는 소리예요, 중근. 그러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야, 이거 완전 제곱식이야. 뒤에 상수 얼마야?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시연이? 그거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굳이 판별식을 또 연락 쓰고 있어. 그래서 K를 구하려고 해. 근데 이게 지금 내 머릿속에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애는 이걸 보자마자 K를 뭐라고 하겠냐고 3이라고 한다니까. 이게 성적의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를 나누는 길이야, 풀이가.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입반 테스트를 볼 때 학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풀이 보잖아요. 이런 걸 본다고. 판별식을 쓰는지 아니면 얘가 이 다음 단계로 이렇게 풀이를 쓸 줄 아는 애인지 그걸로 갈린다고. 알겠어? 그래서 K는 3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오케이. 여기가 Y는 X 플러스 3이구나. 기울기가 1인 직선이 Y는 X 플러스 3이구나.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제 반지름 R을 구할 수 있지 않나요? 반지름 R? 반지름 R은 여러분들은 또 개념 설명한 것 중에 하나 이제 제발 좀 외워라 했던 거. 우리 고2 선배가 6번 풀이 쓴 거 그거 있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얼마야 이거 R 하면 이거 넘긴다. 이거 넘겨봐. 루트 2분의 잖아. 루트 2분의
상수항의 차이가 얼마야? 4. 그러니까 이 길이는 2루트 2 해서 반지름 길이는 2루트 2라고 이제 바로 나왔던 거지. 됐어? 그래서 뭐 y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건 8이고 m도 구했지 지금 나 1이고 그렇지? 홀수기 하나.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를 m은 1이고 r제곱은 8이고 그건 구했는데 이제 n을 구해야 돼. n. 두 개 아니야? 아 물론 두 개일 수도 있지. 두 개일 수도 있는데 자 마지막 하나가 너네한테 뭘 물어봤냐면 y는 x하고 접하는 원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물어봤어. y는 x하고 접하는 원의 개수는 몇 개니? 근데 니네 똘똘하니까 알지 않냐? 뭐? y는 x 플러스 7이지. y는 x지. y는 x, 아니야, 미안. y는 x 플러스 3이지. 자, 질문!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일로 갔잖아.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이지?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직선 하나를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에 쌤이 y는 x를 그리고 싶은데 y는 x는 있잖아 아이들. 그러니까 쌤 말은 이 간격보다 어떨까? 작겠지. 왜냐면 이 간격이랑 똑같으려면 y는 평행이동하려면 얼마큼 평행이동해야 된다 그랬어? 왼쪽으로 4만큼 가야 되는데 얘는 왼쪽으로 3만큼 갔기 때문에 요 거리가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럼 반지름이 지금 2루트 2짜리인 원을 내가 여기다 그린다라고 하면 이 직선하고 거리가 2루트 2만큼 되려면 이만큼 여기로 멀리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접하는 직선. 뭔 말인지 이해되는 거 맞나 지금?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그럼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는 얼마지? 지금 2루트 2보다 작다. 그럼 반지름이 2루트 2라면은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돼 있어야 이제 만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이 몇 개 그려진다는 소리야? 접하는 원이 몇 개 그려져? y는 x를 저쪽으로 내가 이렇게 그리면 이쪽에서는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 아이들 다시 봐봐. 이게 지금 간격이 2루트 2여야만 한계가 있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 2루트 2여야만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근데 얘는 2루트 2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 원의 중심을 그려도 2루트 2랑 얘랑 접하는 원은 없는 거야. 간격이 반지름보다 항상 작으니까. 접하는 원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 직선이랑 접하는 건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있었겠지. 이걸 이렇게 내가 그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2가 되는 거. 그럼 여기에 중심을 잡고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접하는 게 여기 하나 나올 거고 이쪽으로 쭉 연결하면 또 2루트 2인 게 나올 테니까 교점에서. 그래서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야. 2개. 2개. 그래서 n은 2야. n은 2. 이차 함수가 계속 가겠지. 얘랑 만나는 데가 있겠지. 너무 어려워. 그치? (21번) 이거 어려워. 시연이 괜찮나요? 지금 괜찮아요? 시연이 어제 늦게 잤어요? 왜? 숙제 때문에? 악순환의 반복. 내가 지금 애들을 굴레에 넣고 있구나 지금. 굴레에 넣고 있어. 그래 뭐 일찍 자라고 말도 못하겠고 참 그렇다. 그지? 우리 저기 누구야? 연대 갔던 고3, 희문고 고3 그 남자애 내가 얘기해줬지? 걔 어떻게 했다 그랬지? PC방 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걔는 매일매일 10시에 잤다는 게 키 포인트야. 어떻게 10시에 잤다 그랬어? PC방까지 다 가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 거지.
숙제한다고 앉아가지고 한 문제 풀고 짐 빠져가지고 핸드폰 또 보다가 유튜브 좀 보다가 또 한 2개 보다가 아씨 이러면 안 돼. 또 정신 차리고 또 문제 보다가 뭐 무슨 소용이 있니? 그리고 새벽 4시에 잤어. 그럼 이렇게 말해. 아, 나 숙제하다가 그렇게 잔 거야. 맞아? 아니잖아. 그다음에 핸드폰 진짜 내가 미리 얘기한다. 핸드폰 집에 가면 거실에 놔둬 그냥. 아니면 안방에 두던가. 내가 핸드폰을 가져가는 게 엄마 아빠 눈치가 보이게 만들어야 돼. 나를 그게 몰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야, 뭔가를 해내려면 나를 더 타이트하게 조여야 돼. 그럼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 내가 인서쌤 얘기를 왜 하겠어. 제가 마지막 3학년 때 1등급으로 마무리를 4%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 그랬어.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했잖아. 침대가 불필요해. 침대를 세워버렸어. PC가 불필요해. PC를 거실로 빼버렸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성공하려면 노력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1학년이잖아.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미 등급이 다 나왔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게 뭔지 알아? 나는 그냥 만년 2등급. 고착화된다? 내 머릿속에. 나는 그냥 2등급이네. 근데 기말 때 열심히 해서 야 이번에 1등급 받아오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1등급을 받아. 이렇게 돼버려. 되게 무서운 게 그렇게 돼. 안 그럴 것 같지? 2학년이 됐어. 만약에 혹시라도 2학기 때 또 2등급 나오잖아. 어이구. 미안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지금 강하게 부정하는. 아니야! 안 돼! 이걸로 닦아봐. 2등급이 나오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리 백날 야 2학년 때는 우리 잘하자. 2학년 때 잘하자 해줘. 전 1등급 할 수 있으면 아니요. 저는 그냥 2등급이에요. 이런다니까. 모든 애들이 진짜 다 그래. 1등급 해. 벌써 봐봐. 야 내가 너네 1등급 해 이러잖아. 그러면 어떡해. 끝났어 벌써 끝났어요.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지? 사고의 전환. 쌤이 강의 영상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 근데 뭐, 이렇게 수업하는 영상도 많이 보지만, 이런 뭐, 인간관계, 아니면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막 이런 영상, 알고리즘이 다 그런 거. 아니면 CCM, 뭐, 아무튼 이런 건데, 거기서 그랬다니까? 이거 분필 1개 팔아봐라. 분필 1개 팔아봐. 정훈이한테 쌤 분필 줘. 분필 하나 팔아봐. 그럼 정훈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의 이름을 종이에 써주실 수 있나요? 그거 말고요.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야 이거 가가지고 분필 이거 하나 팔아와라. 500원에 팔아와. 쌤 만약 이래. 그럼 뭐 하겠어? 엄마 이거 분필 하나만 사줘. 엄마한테 팔아 하나. 그지? 그래서 팔아왔네? 그래서 쌤이 갑자기 100개를 줘. 너 그럼 분필 100개 가서 팔아와봐. 그럼 어떡해? 내 지인들, 나 여기 친구들 다 불러다가 야 분필 하나만 사줘라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쌤이 만약에 10,000개를 줘.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 아씨 이거 어떻게 팔아? 이제 깔아. 밖에 가가지고 깔겠지. 골라 하겠지. 이런 기회 마지막 기회 막 이러면서 할 거 아니야. 이제 쌤이 여기서 10,000,000개를 갖고 와. 이거 팔아와. 어떻게 할 거야? 포기? 포기란 있을 수 없어. 뭐 해야 돼? 온라인으로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던가 할 거 아니야.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얘기야, 쌤 말은. 내가 만년 3등급이야. 난 3등급이 내야 그러잖아? 그럼 공부를 3등급만큼만 해. 근데 내가 이제 1등급을 받을 거야 라고 마음 먹잖아? 그럼 1등급을 받기 위한 준비를 내가 한다고. 아까 내가 여학생 너네 선배 말해줬지. 대원외고 처음 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 잘하는 애들이랑 자기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미 모고 기출은 다 연습이 끝난 상태에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들이밀었다가 아무도 실력 정석 풀지 않았거든? 그 전체에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4놈 정도 실력 정석을 풀고 있었어. 그게 선생님이 중3 때 데리고 있던 애들. 그냥 모고 기출을 다 했으니까 그냥 그 남은 시간 동안 그걸 풀고 있는 거야. 어려운 문제들 맞추려고. 무슨 자세야? 1등급을 받을 준비를 하는 자세인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그 외적인 걸 더 하고 있다고. 이건 끝났으니. 그게 생각하는 대로 행동에 옮기는 그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항상 생각해.
물론 고등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마음 먹으세요. 아무도 너한테 야 100점 받아와라고 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게 되게 힘들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이번 시험 100점 받아야겠다라는 걸 목표로 잡아. 등급으로 잡지 말고 그냥 그러면서 공부해봐. 그럼 되게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을걸? 내가 지금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어. 근데 힘들어. 잠깐 핸드폰 하다가도 다시 놓고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체면을 걸었느냐가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킨다. 그 선생님 가르쳤던 영파여고 지금 고3 여학생이 있거든요. 그 여학생이 전교 7등이었어요. 전교 7등. 8등인가? 정확히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쌤이 한 번은 우리 여기 모든 재원생 애들 하루에 핸드폰 사용 시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몇 명 안 됐을 때. 왜냐면은 여기에서 사용 시간이 가장 긴 애 핸드폰을 뺏으려고. 상대적으로. 넌 하지 마. 그럴 짓을 내가 하려고 핸드폰 사용 시간들. 근데 누가 그러다 선생님 그거 다 초기화할 수 있어요. 뭐 바꿀 수 있어요.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나한테 그걸 보여준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어 나는. 답지를 다 베껴가지고 가지고 와서 나한테 들이밀어도 난 어쩔 수 없어. 얘는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하는 걸 뭐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집에 가가지고 진짜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줌으로 맨날 확인해? 그럴 수도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 8등인 애가 와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하루 사용량 시간이 7분이었어요. 7분. 스마트폰. 폰이 2개예요. 하나는 폴더폰. 하나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아예 집에 놔두고 다닌대. 왜냐? 애들이랑 카톡도 해야 돼. 선생님이 뭐 학교에서 뭐 내라고 하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내야 돼. 그래서 집에다가는 일단 엄마가 개통을 해주셨더라고. 근데 들고 다니는 건 폴더폰을 들고 다녀. 그리고 스카를 갈 때도 폴더폰을 들고 다녀. 나 끝났어. 엄마 데리러 와. 엄마랑 통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 가서 보는 시간이 이건 거야. 실제로. 그리고 걔가 나한테 그랬다니까? 자기가 진짜 이 친구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진짜 엊그저께 선생님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학생이 누구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근데 갑자기 얘가 떠오르네. 방학 특강 할 때 쌤이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이 아침에 부르진 않았거든요. 지금은 아침에 부르지만. 그래서 그때는 니네 스카 같은 데 가서 공부해라 라고 이제 쌤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스카를 10시에 간대요. 10시에. 선생님 저는 이번 방학 때 스카를 10시에 가려고요. 그래서 오케이 했어. 근데 이 친구가 한 일주일인가 2주 정도 지났다? 겨울방학 때 나한테 다시 왔어.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 스카를 10시에 가려고 자기가 마음을 먹었는데 10시가 돼도 집에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대. 귀찮대. 너무 그게 자기 힘들대. 그래서 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줄까? 쌤이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했냐면 숙제를 더 내달래. 왜냐면 해야 될 게 많다라는 게 생기면 갈 것 같다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전교 8등일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쌤이 그때 이 친구한테 자이스토리인가 마플 시너지인가를 풀으려고 시켰어요. 매일매일. 근데 네가 그걸 풀어오면 쌤이 그걸 확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덕분에 여기로 옮기면서 맨날 이제 애들을 아침에 여기로 불러야겠구나. 그래서 엄마랑 전쟁하지 말고 여기로 불러가지고 인서쌤아 미안한데 전화 좀 돌리고 안 오면은 걔네 집에 쳐들어가자 막 이러면서 엄마도 괴롭혀 애도 괴롭혀. 꼬박꼬박 오세요. 자기가 약속한 날에 제발. 너무 힘들어요. 안 오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리고 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날 해야 될 거를 좀 정해주려고요. 그래서 그거 되면은 가세요. 진짜. 그날 쌤이 딱 그 할당량을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을 때 다 했어? 그럼 가도 됩니다. 가도 되고요. 그리고 그때 정훈이가 얘기한 대로 선생님 다른 과목은요? 다른 과목 공부하다 가도 돼요. 여기 남는 게 지금 강실 물론 저기 하나밖에 안 남긴 하지만 여기서 자습실에서 공부하다가 다 했어.
선생님 저희 가서 자습해도 돼요? 돼요. 대신에 오후 시간에는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올 거예요. 그럼 고3 수험생들은 저기를 아마 이용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번에 지금 고1이랑 고3이 같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고3이 오후, 그 다음에 고1, 2가 지금 오전에 온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가세요. 저희 많이 있으면 인서쌤도 힘들어. 여기 있는 애들 솔직히 야, 뭐 RPM 그거 뭐 질문이 얼마나 있겠냐. 후루룩 하고 가는 거지. 나 같으면 앉은 자리에서 한 2시간 하고 가겠다. 어디 한번 봐야지. 누가 2시간 안에 가고 누가 4시간을 꽉꽉 채워야만 되는 건지. 쌤이 지금 생각한 거는 일주일에 5번 정도 올 텐데 일주일에 5번 다 RPM을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3번만 RPM 하고 나머지 2번은 이거 오답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네, 풀렸던 거 계속 올림포스 모의고사만. 일품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모의고사는 좀 아예 그냥 외우게 시켜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암기를 시켜버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자, 아무튼 갑시다. 4번 할게요. 핸드폰 제발. 핸드폰 자칫 잘못하면 선생님 진짜 또 핸드폰이 공부에 방해된다 그러면 진짜 까딱하면 야 방학 동안에 핸드폰 집에 여기 학원에 내라 할 수도 있다. 엄마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핸드폰 방학 동안에만 제가 좀 갖고 있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기 어디야 우리 파리바게트 옆에 SK T 월드 있다만 T 선생님 거기서 핸드폰 개통했거든. 거기에 폴더폰을 판대요. 쌤이 폴더폰을 하나 사주시면 저는 핸드폰 제출할 예약 있어요. 그래요? 아 잠깐. 폴더폰 공짜라던데. 폴더폰 거의 공짜던데 여기. 내가 그 사장님이랑 가서 물어봤거든. 애들이 자꾸 나한테 잠깐만 너 여기 다 녹화됐어 지금. 한 번 뱉은 말 취소할 수 없어 지금. 들었지? 다 여기 증인 지금 몇 명 있어. 아, 진짜로. 그래서 내가 애들이 여기 누가 나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듣고 폴더폰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 동네에 폴더폰을 파는 데가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쌤이 그러면 대치를 가. 대치의 길거리에 있는 모든 핸드폰 가게는 다 폴더폰 그리고 폴더폰이 있다는 걸 밖에 유리에 대문짝만하게 붙여놔. 차라리 쌤도 장사하는 거 어때요? 뭘요? 폴더폰 장사. 폴더폰 그래비티 오면 무조건 폰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폴더폰이 그냥 대체 가서 사라 그랬어. 그렇게 말했었다? 근데 이제 내가 핸드폰을 선생님이 살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봤어. 그래서 물어봤어. 왜 폴더폰 없어요? 저희 애들이 폴더폰을 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대치까지 가서 사고 있거든요. 했더니 무슨 말이냐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제가 여기로 보내겠습니다. 거기 가세요. 알았지? 거기 가서 거기 폴더폰 판대. 그러니까 폴더폰 근데 뭐 얼마 안 하는 것 같아. 사실 내가 공짜도 있냐 근데 공짜도 있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한번 봐봐. 물어봐봐. 그리고 우리 제 N수생 스마트폰 터치폰인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걸 쓰고 있다던데?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나 보던데? 뭐 하려면 뭐 할 수 있지 다. 알았지? 아무튼 폰이 방해 요소라면 그런 것도 나는 좀 해보려고 해봐라. 1등급 하려면 1등급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250명 전교생이면은 25명이야. 야씨 4%대는 10명이었어. 알았지? 가자. 4번. 4번까지만 하고 조금만 또 쉬었다가 5, 6, 7, 8 할게요. 그림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제1사분면 위에 점 A와 Y축 위에 점 B에 대하여 A, B하고 A5하고 2루트 5다. 이등변 삼각형 OAB가 있다. 점 A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한대요. 점 C는 Y는 EX 위의 점이다. 선분 AB가 두 직선 Y는 X, Y는 EX가 만나는 점을 D2라 할 때 삼각형 ODE의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를 K파이라 하자. 9K제곱의 값을 구하죠. 이건 솔직히 선생님 수업 잘 들었으면 이건 그냥 풀 수 있는데 그냥 잘 풀 수 있는데 Y는 X부터 슝 그어놓고 그 다음에 뭐 OAB 여기 A Y는 X 대칭 이게 뭐 C 이렇게 있고 근데 이 길이랑 똑같은 거를 한 이쪽에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디가 B예요? 여기가 B야?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직선 이게 Y는 EX
어디? E. 그 다음에 여기는 D. 뭐 이렇게 된대요. 그치? AB랑 AO랑 길이가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데, 나 질문. 이거 있지? OA.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돼? 당연히 이거 아니야? 야야, 지금 이거를 그대로 대칭을 시킨다고 했다고. 그럼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어떻게 된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 아니야? 근데 기울기 얼마냐고? 기울기 1이잖아. 기울기 1이면 그냥 자동 2니까 2분의 1x 자동. OA의 길이가 2 루트 5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물어볼게요. 박정훈이 A점의 좌표 몇 콤마 몇입니까? 맞아요. 왜냐면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요. 그치? 그럼 쌤이 나 딩딩딩딩딩딩 내려가지고 보면은 2대 1대 루트 5입니다. 맞죠? 2대 1대 루트 5인데 루트 5가 2 루트 5라면 4, 2 루트 5일 거라서 4,1하고 점의 좌표 바로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죠? 이거를 그대로 여기로 갖고 왔거든요. 그럼 잘 봐. 4만큼 2만큼 평행이동, 4만큼 2만큼 평행이동이야. 몇 콤마 몇이야 이거? 0,4. 쌤이 첫 시간에 말했어. 두 점이 보여? 그럼 이어. 그 다음에 기울기 파악, 선분 길이 파악, 그 다음 평행이동 관점으로 바라볼 것. 요거 세 가지가 한 세트라 그랬어. 쌤이 지금 여기서 4만큼 2만큼 평행이동 했다 그랬지? 4만큼 2만큼 평행이동 한 거야. 그치? 4, 2. 근데 이 y좌표가 2잖아. 이만큼 올라가니까 4가 됐겠지. 그래서 0,4야. 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울 거 없을 거고.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이들. 이거 기울기 얼마니? 태희, 기울기 얼마야? 벌써 쌤이 아까 전에 4, 2 이렇게 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보여야 돼, 이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y는 2. 이게 뭐야? 수직이지. 그러니까 너네한테 O, D, E의 외접원에 뭐 어쩌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고. 됐어? 그럼 이제 그냥 하면 안 되냐? 니네가 뭐냐면은 이게 알아야 될 것 같아 사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여기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지름이잖아. 지름 지금. 그잖아. 이게 지름이니까 이 점의 좌표를 알려면 요 직선하고의 교점이 될 테니까. 근데 이거 직선 아까 전에 기울기 마이너스 얼마라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일 거 아니야. 얘가. y는 x하고의 교점이야. y는 x, 는 x, 는 x. 그럼 2분의 1x가 2분의 3x가 4인가? 2분의 3x가 4야. 그럼 이거 몇 콤마 몇이야? 2분의 3x가 4야. 그러면 3분의 8인가요? 3분의 8? 그럼 여기 3분의 8이네. 3분의 8, 3분의 8이야. 됐지? 그럼 이게 지름이야, 지름. 3분의 8 루트 2가 지름이야. 그럼 반지름은 얼마야? 3분의 4가 되겠지? 3분의 4 루트 2겠지? 3분의 4 루트 2. 그러니까 반지름이, 외접원의 반지름, 그 K가 3분의 4 루트 2라고, 반지름이. 근데 문제도 뭐 구하랬지?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구나. 쏘리.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면은 반지름을 구할 필요가 없죠. 지름에다 파이 붙이면 되니까. 그럼 K가 얼마야? 3분의 8이네. 3분의 8 루트 2가 K지. 3분의 8 루트 2. 그러면 K 제곱은 제곱해서 여러분이 답하면 끝입니다. 오늘은 또 정훈이가 또 화이트를 들었네. 정훈이 화난 거 아니죠? 살짝 화가 났어요? 도경이가 착한 거네. 도경이는 항상 화 안 났다고 하는데.
응답입니다. 여기까지. 계속 이어서 합시다. 이번에는 5번 한번 해볼게요. 5번. 문제 한번 읽어봐봐. 그느드 문제인데 에미 항상 얘기하지만 그느드 문제는 제발 분석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풀자 이렇게 얘기했지? 그느드 먼저 보지 말고. 자, 이게 점P인가? 아, 얘는 A구나. 4,2. 자, 일단은 P라는 점은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좌표 평면 위에 4분원의 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하고 그 다음에 A 4,2가 있는데 호 C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점 Q를 삼각형 APQ의 무게중심이 원점과 일치하도록 잡는다. Q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P라는 점은 좌표로 알려준 게 아니라 이렇게 어디 위에 있다. 쌤이 이거를 그냥 X, Y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4,2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지금 Q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Q라는 점은 APQ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그 무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물론 사실은 그림상으로 쌤이 좀 보여주고 싶긴 했는데 그냥 이건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느끼려면 식으로 쓰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서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X좌표 3개 더하면 0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쌤이 여기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로 잡을게요. Y좌표 3개 더해도 0 돼야 됩니다. 무게중심이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Q점의 자취에 대한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X, Y는 규칙이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얘네들의 규칙이 뭔지를 보기 위해 쌤 항상 하는 거 있죠? A, B 이렇게 잡고 A하고 B에 대한 관계를 X, Y의 규칙으로부터 끌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여기에서 가볼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는 A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쌤이 여기에서 X는 이라고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이라고 바꿔보면 뭐라고 할 수 있죠?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4 하는 게 맞나요? 아, 마이너스 4인가? 마이너스 4인가? 이거 맞아요? X는, 왜냐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Y는 이라고 바꾸면 또 얘는 얘라고 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근데 X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규칙 아래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그대로 자 X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Y 자리에 얘를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제곱을 할 거라 쌤은 이렇게 써볼게요. A 플러스 4의 제곱 B 플러스 2의 제곱은 25다. 네, 어차피 제곱을 하니까 그냥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서 아예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지금 현재 Q점의 자취입니다. 점 Q의 자취. 근데 모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X에 대한 범위가 제한적이었어요. X는 음수여야 하고 Y는 양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X는 음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Y는 양수여야 한다라는 제한된 범위가 있었다 보니까 여기에서 A에 대한 범위가 좀 정해질 겁니다.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고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여기다 이제 대칭을 시킬 거 아닙니까? 요 정도의 대칭을 시켜서 지금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중심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반지름이 5인 원이 뭐 여기 이렇게 좀 크게 그려지겠죠. 그렇지? 이제 크게 그려질 텐데 이게 그려질 텐데 어디만 보라고 했냐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큰 데만 봐라.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큰 데만 보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데만 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대충 보니까 한 요 정도?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Q점은 여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영역. 여기 이제 Q가 있으면 된다 이거지. 됐죠? 점 Q. 됐어.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문제를 이제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기억 보기부터 한번 볼까나. 기억. PQ의 중점의 좌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PQ, 중점의 좌표. 자, PQ의 중점의 좌표는요. 쌤이 P를 x, y로 잡았고 그 다음에 Q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라고 잡았기 때문에 그냥 그 둘을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는 거예요. 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기억 보기는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억 보기는 참이 되겠어요. A'이 등장을 했는데 A'이 뭐지? 하고 문제를 다시 위로 올라가 보니까 쌤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A라는 점을 원점 대칭 이거 A'이라는데요? 점 Q의 자취에서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그 점이 A'이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니은보기 갑니다. 자, 니은보기가 A'Q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냐? 선분 A'Q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Q의 자취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로부터 거리가 얼마인 점들? 거리가 5인 점들이기 때문에 네, 니은보기도 참이네요. 자, 마지막 디귿보기를 한번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삼각형 A'QP라고 해서 삼각형 A'QP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거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A'QP Q는 여기 위에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P는 여기에 지금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의 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아, 요게 조금 빡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생각엔 혹시 보일란가? A'QP인데 만약에 쌤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냥 잡고 Y를 봐봐. 그냥 여기 뭐 P, 그 다음에 여기 A,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Q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의 길이는 항상 고정이었던 거 아니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얘하고 이 거리가 최소일 때가 넓이의 최소값, 이 거리가 최대일 때가 넓이의 최대값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 보통은 이제 경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A는 어차피 여기 있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잡고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P가 여기서 지금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정을 시켜보고 P가 움직이는 걸 좀 살펴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P가 여기 있으면은 이게 이제 높이가 요만큼이 높이가 되겠고요. 뭐 또 사실상 P가 여기 있으면 이제 삼각형이 안 되니까 그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0부터 되는 거야? 뭐요? 잠깐만요. 뭘 하나. 봐봐봐.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원점이고 하얀색 원을 쌤이 이걸로 다시 해볼게. 이 원점이 중심이고 이 초록색 원은 원점이 여기 있단 말이죠, 지금.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OPQ의 넓이에 대해서 구한다라고 했을 때 쌤이 이 원점하고 그러니까 중심하고 중심 사이의
얘를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얘하고 얘 사이에 중점이 하나 있어요. 이 중점 M. 물론 얘가 0,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데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여기에 이 끝나는 경계가 요렇게 연결이 되면 얘도 끝나는 경계, 이게 지금 이 점대칭의 상황이라는 게 여러분들 좀 보여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연결이 되면은 뭐 이 P는 그대로 대칭이 됐을 때 뭐 여기에 Q가 놓여져 있고, 마찬가지로 이 0,5라는 점도 이게 요렇게 그대로 이게 대칭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찍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Q가 여기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P도 여기서 막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겠지만은 만약에 P 여기 점을 잡고서 이제 Q도 여기서 막 움직이겠지만 뭐 Q가 어디로 한번 해볼까?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만약에 지금 Q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물론 Q가 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엥?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P가 만약에 여기에 점대칭이 된 요 점을 만약에 내가 잡으면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 점 대칭이 된 이 점을 쌤이 잡은 건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렇게 연결하고 만약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사각형이 지금 무슨 사각형이 되는 거죠? 평행사변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떠냐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쌤은 그대로 점대칭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에 각도도 다 똑같다라는 걸 토대로 지금 이 사각형 자체가 평사가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쌤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문제에서는 이거를 지금 절반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P, A', Q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삼각형의 넓이 대신에 우리 입장에선 그냥 요 삼각형의 넓이로 PA', Q의 넓이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 길이가 지금 1:1이라는 비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물론 Q도 여기서 막 움직이겠지만 둘 다 바뀌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 P하고 Q하고 이 넓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일단 지금 PA', Q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 대신에 우리가 요 삼각형의 넓이로 대신할 수 있다. 요 부분이 지금 여기랑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은 오히려 되려 이거를 그냥 뭘 시키고 고정을 시켜버리고 P를 움직여라. P를 움직여서 넓이의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고정시킨 상태에서 P가 여기 있을 때 넓이하고 P가 뭐 여기 있을 때 넓이 여기 이제 옮겨지겠죠. 그래서 그때의 넓이로 대신할 수 있다. 뭐 그 얘기를 지금 쌤이 하고 싶은 건데 혹시 이게 괜찮을까? 이게 아까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두 개를 그려놓고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했을 때 여기 있는 부분하고 여기 있는 부분이 점대칭 관계니까 이렇게 하면서 쌤이 지금 이거를 지금 설명한 건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치? 쌤이 다시 해줄게. 그럼 이거 좀 정리 좀 해서.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얘를 밑변을 고정시키고 쌤 생각엔 이거 높이 P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넓이가 최대 최소가 나와버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둘 다 점이 움직이고 있어서 한 놈을 고정시키고 싶어서 근데 이걸 정리를 좀 쌤이 깔끔하게 해서 여러분 다시 알려주도록 할게요. 5번은 네, 저거는 다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다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7번 먼저 좀 잠깐 볼게요. 6번 말고 7번 먼저 할게요. 7번. 봐봐. 7번. 7번도 좀 어려워요.
2차 함수 y는 fx가 있는데 중심이 y는 fx의 그래프 위에 있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중심이 서로 다른 원의 개수가 5개라고 합니다. 벌써 문제가 빡빡해요.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2차 함수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중심이 서로 다른 원의 개수가 5개다. 일단 여기서부터 감이 좀 잘 안 와요. 근데 네모칸을 보니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이 1개 이상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중심이 있잖아요. 이 중심은 지금 y는 fx의 2차 함수 위의 점이란 말이에요. 반지름은 1이고. 그치? 근데 얘를 내가 뭐 오른쪽으로 n만큼 이동시키면 위로도 n만큼 가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일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마찬가지로 얘를 왼쪽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y축으로도 마이너스 n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렇게 중심, 반지름 1인 원이 있을 거고 얘도 연결하면은 뭐 어쨌거나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될 것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할 거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더 있는 게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접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이 1개 이상 존재한대요. x축이랑 y축이 동시에 접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이 1개 이상 존재한다? 거기서부터 어지러운데? 반지름이 1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다?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지금 1,1이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쌤 말은 이 2차 함수 위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는 이런 원이 있는데 얘를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봤을 때 여기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런 원이 딱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쭉 연결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원이 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2개가 있을 수 있는 상황. 동의합니까? 근데 x축이랑 y축에 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게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 있을 수도 있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입니까? 1,-1이잖아요. 그럼 1,-1을 지나는 직선은 이거는 y는 x 마이너스 2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 1,1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그 다음에 1,-1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그린 이유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을 그려서 여기서 점이 또 2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도 요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면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쌤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직선을 지금 위주로 그리고 있어요. 2차 함수를 덜렁 먼저 그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이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물론 여기도 있을 수 있지만 걔는 어차피 y는 x 위에 있으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1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이면서 또 마이너스 1,1을 지난 직선이다. 그럼 얘는 y는 x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이 직선을 쌤이 3개를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쌤이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버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내가 그려서 덩그러니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평행 이동을 시켜서 x축, y축에 이렇게 도달하는 점이 될 수 있는 게 무려 몇 개 있는 거야? 셋, 넷, 다, 여. 이 경우라면 6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원이 5개가 있대요. 5개. 그러면은
2차 함수가 어떻게 했다라는 소리야? 하나랑은 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얘를 여러분들 끌고 올라가서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얘랑 접하겠구나. 뭐 요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딱 5개가 나올 테니까. 동의하죠? 근데 이 문제가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말을 안 해줬어요. 이제 그게 또 큰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위로 볼록이라면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되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접하면 되겠죠. 별거 아니에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그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네. 여기까지 따라왔죠? 여기까지 이해하면 그 네모칸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쌤이랑 잘 따라온 거예요. 됐습니다. 일단 위로 볼록인 상황이라고 쌤이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이 문제 정답은 아래로 볼록인데 먼저 위로 볼록이 안 되는 이유부터 좀 찾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 5개의 원의 중심의 x 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x1은 0이래요. 그러면 자 봐봐. 쌤이 아까 위로 볼록이면 맨 위에 있는 직선이랑 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접하는데 지금 첫 번째 교점의 x 좌표가 0이래요. 그러면 봐봐. 위로 볼록이었으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에서 만난다라면 누구랑 만날 거냐면 요 직선이랑 만날 거란 말이지. 동의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점의 좌표가 돼야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게. 그래서 얘를 지나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그려지는 이러한 2차 함수가 그려졌어야 됐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위로 볼록인 경우 따라왔어? x2, x3, x4, x5의 합이 20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얘네들 x 좌표들의 합이 20이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고. 근데 x1이 0이라는 그 조건까지는 괜찮았는데 밑에 줄 보여? x1, x5 있는데 x1이 가장 값이 작고 x5가 가장 값이 크다. 그거까지도 맞는 말이에요. 괜찮죠? 근데 그 옆에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대요.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대요. 그 fx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2차 함수? 최소값 얼마예요? 정훈, fx 최소값 얼마예요? 0? 왜요? fx의 최소값,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교점과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fx는 2차 함수고 여러분들한테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묻는 거예요. 위로 볼록인 경우 2차 함수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자가지죠? 뭐만 존재할 뿐? 대값만 존재할 뿐. 근데 문제에서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위로 볼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정한 조건이 마지막 그것 때문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러면 우리 아래로 볼록으로 갈 거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얘랑 접해야 된다라고 쌤이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에서 얘를 지나면서 2차 함수가 얘랑은 접하고 이렇게 되면서 약간 요렇게 되고 요렇게 그려지는 이러한 2차 함수가 되면 어때? 조건을 좀 내가 다 만족하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x3, 여기 x4, 여기 x5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괜찮지? 뭐 이런 조건들이죠 뭐. 됐죠? 그러면 일단 최소값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고, 그럼 fx 쌤이 식 잡아볼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아니라 어디 지납니까? 0, 지금 2를 지나죠? 그래서 c 자리에는 플러스 2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 됐어? 그 다음
이제 조건들을 하나씩 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 어떤 조건이요? x-2랑 얘랑 뭐 했습니까? 접했죠. 그래서 a, b에 대한 관계를 먼저 찾을게요. 첫 번째 순서대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ax제곱 더하기 bx, 근데 여기서 빼면은 b-1x, 그 다음 플러스 2에서 얘를 빼니까 플러스 4는 빵. 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b-1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0. 이걸 먼저 찾을 수 있겠네요. 우선은. 됐어요? 괜찮나요? 요렇게 하나. 이 이차함수랑 얘랑 접했죠? 근데 요것도 못 알아보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얘는 얘 쓸 거란 말이죠. 맞지? 얘는 얘. 근데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넘어갈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쓰는 방법은 여기에서 얘를 빼서 는 빵이라고 쓰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뺐어요. 얘에서 얘를. 따라왔나요? 그래서 일단 쓰고 밑에는 접했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을 썼던 겁니다. 여기서 가볼까요? 여기서 쌤이 얻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또 둘이 만났잖아요. ax의 제곱 더하기 b-1x 더하기 2는 빵 할 거예요. 그치?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x 좌표가 x2고 이 x 좌표가 x4잖아요. 그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x2와 x4의 합이 지금 얼마라는 사실을 a-a분의 b-1이라는 사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근데 쌤, 나 여기서 나 이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위에 마지막 세 번째 있잖아. 얘도 기울기가 어차피 얼마야? 1이지. 그럼 또 이렇게 써지지 않을까? 맞아? 근데 어차피 얘 x 좌표 지금 하나 얼마야? 0이잖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 줄 알아? x5가 이거야. 마이너스 a분의 b-1. x5가. 왜냐면 x 하나가 0이기 때문에. 된 거 맞나? 가볼까? 문제에서 x2, x3, x4, x5, x4, x5 이거 지금 다 더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지? 근데 x2하고 x4를 따로따로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둘에 뭘 구할 수 있다고? 합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a분의 b-1을 쓰는 거야, 아이들. 됐지? 그 다음에 x2랑 x4의 합을 알았잖아. 근데 이제 또 x3의 선생님 x3는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x3는 이거의 뭐야? 절반이죠. 절반. 왜냐면 봐봐. 중근을 갖잖아.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할 때 x3가 두 번 더해지는 게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x3가 그냥 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절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a분의 b-1이 x3가 됐던 거고, x5는 또 그대로라며. a분의 b-1이라며. 그럼 되게 웃기지?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얼마야? 5 아니야? 5? 5b-1? 맞아? 1개, 2분의 1개, 1개. 1개, 2분의 1개, 1개. 2분의 5개니까 2분의 5를 곱해주면 된다 이거지. 됐지? 근데 그게 20이래, 문제에서. 그러면 이 알고 있는 이식, 그 다음에 이 알고 있는 이식 두 개 모하면, 연립하면 A하고 B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A는 0보다 크다라는 사실까지. 됐죠? 7번.
근데 이 문제는 처음에 쌤이 왜 y는 x 플러스 2, y는 x, y는 x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했는지 그거를 조금 잘 알아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8번) 오늘 마지막 문제 8번. 그러면 5번, 6번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해줄게요. 5번, 6번. 8번을 먼저 할게요. 8번. 봐봐. 후루룩 해볼게. x-6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아래 제곱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대. P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x1, y1, Q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x2, y2. 일단은 나 너네한테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야 이게 뭐야? 이거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우린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게? 기울기. 어떤 기울기? x1, y1하고 점 x2, y2하고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혹은 선분의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점을 연결한 거예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또는 선분의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라 얘기합시다. 뭐 요 정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볼 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은 쌤이 썼는데 자 이제 또 짱구를 한번 굴려봅시다. 이거는 진하게 하지 않고 연하게 쌤이 한번 할게요. 왜냐면 좀 이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시행착오를 겪는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는 과정이에요. 반지름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6,0이 중심이라는 것밖에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6,0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 원을 그냥 대충 여기다 이렇게 그렸다 해봅시다. 근데 그 원 위를 움직이는 점 두 개가 PQ다. 뭐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나 봐요. 모르겠어요. 쌤이 아무 데나 잡았어요.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대요. 그럼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 이거는 쌤이 지금 풀이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행착오,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P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Y는 X라 치고 생각해. P라는 점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랬어. 항상 누가 주인공이야? 이 원이 주인공이야. 얘가 지금 6,0이 중심이잖아. 그 y는 x에 대칭을 시켜버리면 몇 콤마 몇이겠어? 0,6이 될 거라고. 그치? 근데 여전히 반지름은 모르지만 여기에 이렇게 원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점 P는 있잖아. 대칭이 돼가지고 여기 어딘가에 있다 이 얘기야. 난 몰라. 그지? 그 다음 여기 이제 Q가 또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Q는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X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우로만.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 뭐 K만큼인데 그 K에 대해서 언급은 하진 않았네요. 뭐 K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다 그림 그렸으니까 그냥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뭐 중심이 여기 위에 있었겠지. 뭐 K만큼 왔으니까 그래서 K만큼 왔어. 여기에 Q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상황. 됐어? 근데 그 점이 얘가 P고 얘가 지금 Q라고 했잖아.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3분의 4라고 얘기해. 이렇게 있잖아. 막 PQ가. 뭐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 이게 기울기, 이게 기울기, 이게 기울기. 이거 뭐 어떻게 졸라 찾아. 그치? 근데 최소값이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 한 요 정도? 이게 최소 아닐까? 맞니? 최대는 이거 아닐까? 이렇게 연결하는 이게 최대? 그래서 뭐 최소, 최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요 사이를 움직이지 않을까? 모든 점들이. 그래서 사실 아까 5번 문제도 이 아이디어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까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요 점에 대한 점대칭이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그 선생님이 다시 얘기해 주는 걸로 하고 근데 이게 기울기가 0인 거예요. 기울기가 0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잖아. 그럼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네. 맞아?
이 6이거든? 반지름이 얼마나 저기야? 다시 내가 지금 기울기를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게 0이래. x축이랑 평행하게 돼야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이 길이가 6이잖아. 반지름이 얼마가 돼야겠냐고. 태희야, 반지름 얼마여야 돼? 너무 졸려? 6이야? 다시 짱구 굴려 제발. 대답 안 하면 안 끝낸다 나 지금. 0이라고. 얘 맨 위에 있는 점하고 얘 맨 아래에 있는 점을 연결했더니 0이래. 똑같대잖아. 이 반지름이 어떻게 써?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반지름이 3이에요 3.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3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제대로 된 풀이를 씁시다. 여기까지. 사실 반지름 3이라는 걸 찾아내려고 쌤이 이렇게 한 건데 다시 간다잉. 다시 깨끗하게 쓸게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기가 뭐 6,0이 이제 네 중심이고 뭐 반지름이 3인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0,6이라서 여기에 이제 이 원이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중요하지. 얘는 0,6. 그래서 여기에 중심이 있고 0,6. 그 다음에 얘 그대로 땡겨 옵니다. 여기서 뭐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었겠죠 또 원이. 그래서 얘는 k만큼이니까 여기가 이 k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6-k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 순간이 최소값.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이 순간이 이거 좀 더 땡기세요 여러분. 기울기 3분의 4로 해야 돼가지고 쌤이 지금 이거 이쪽으로 너무 붙인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이쪽에다 한 거야? 아니야 그림 똑같이 그릴 거야. 근데 왼쪽에다가 조금 그릴 거야. 그림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쌤이 하고 싶은 게 여기에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y는 x를 여기다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대로 한 거 그대로 갑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반지름을 크게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그림 그리는 실력을 꼭 다시 잘 연습을 좀 해서 그래서 여기 6,0 이제 얘를 여기로 가면 한 요 정도 해서 여기가 0,6 그리고 한 이쪽으로 한 요맘치 당기고 싶었다라는 거지. 내 말은 좀 더 왼쪽에. 왜냐면 기울기가 3분의 4가 돼야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6-k. 그래서 처음에 기울기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딱 만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요거 이제 기울기가 3분의 4 전혀 만나진 않고 있지만 네, 이 상황을 말했던 거예요. 문제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마무리 합시다. 이제 끝낼게요. 끝났어. r 플러스 k의 값을 구하라는데 일단은 이 최소값이 기울기가 0임을 이용해서 r이 3이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의 길이가 어떨 수밖에 없었다? 같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반지름은 3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갑니다.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게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쌤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봐봐. 자, 여기 접점이 있더라고요. 접점이 여기 있습니다. 접점. 근데 여기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3분의 4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잠깐 그어볼게요. 그림을 진짜 쌤이 개똥망으로 그린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3대 4라는 의미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쌤이 여기를 3K 봐봐. 여기를 4K 그럼 여기 몇 K야? 5K 해서 5K로 잡을게요. 괜찮죠? 두 번째 갑니다. 봐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랑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게 OK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5K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미 3K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여기는 2K입니다. 여기가 2K라는 소리예요. 네. 되게 화났어요? 그림을 개똥같이 그려놓고 말이야.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2K입니다. 자, 할게요. 여기가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쌤이 이걸 연결합니다. 그 다음 요 2K 있죠? 끌고 갑니다. 여기다가요. 요렇게 요거 2K 끌고 갑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접점, 중심 연결했으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수직이 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수직이잖아요. 그지? 기울기가 3분의 4예요. 얘가 아까 3분의 4라고 그랬잖아. 수직이에요. 이거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요. 마이너스 4분의 3. 요 기울기야, 요 기울기. 됐나요? 이 직선의 기울기라 함은 요렇게 봤을 때 요만큼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억각으로 들어가면 요 각에 대한 탄젠트가 4분의 3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게 4분의 3, 5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다시 4대 3대 5 이렇게 된다고. 내 그림을 개똥같이 그려놨기 때문에 그 비율이 4대 3대 5라고. 괜찮니? 화내지 말고. 자, 마지막. 이게 4에 해당하는 거라 그랬어. 이게 3에 해당하는 거라 그랬어. 쌤이 지금 이게 4대 3대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에 해당하는 거라고? 5에 해당하는 거라 그랬지. 이게 뭐냐? 길이. 야, 중심하고 지난 한 점을 쌤이 찍었잖아. 이 길이 뭐냐고. 반지름. 얼마? 3입니다. 그러면 4대 5는 4에 해당하는 게 2K, 5에 해당하는 게 3. 이렇게 쓰면 K가 나와요. 근데 내가 K를 문제에서 구하라 그랬지? 미안. 근데 이 K가 그 K가 아니야. 내가 미지수를 K로 잘못 뒀다. 난 이거 이 K는 비례상수 K이고 이 K랑 전혀 무관한 화가 나? 화가 나지. 화가 날만 하지. 이 K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 K를 바꾸면 돼요. 고마워요. 선생님 풀이대로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A로 했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선생님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뭘 알 수 있냐? 이제 K를 안다라고 하면은 뭐 이 점의 좌표 그쵸? 뭐 점의 좌표도 다 알 수 있겠죠. 몇 콤마 몇인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만큼 갔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알 수 있을 거라고. 그치? 근데 그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5K잖아요. 그 여기도 5K, 여기도 5K겠죠? 왜냐면은 여기가 5K면 여기도 5K일 거고 접점이니까 여기도 5K일 거고.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5K만큼 오면은 내리면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 길이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모르지 않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겠지? 근데 이 5K가 이 점의 X 좌표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OK 이만큼 이동하면 이게 얘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OK를 했고 얘도 OK이고 얘도 OK잖아 지금. 괜찮지? 그렇게 해서 얘 구해. 진짜 찐 K 구해. 이거는 쌤 다시 할 필요 없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 킥이 이거야. 이거 기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샥샥샥샥샥 구할 수 있는 거.
수직해서 구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어. 아이씨, 근데 그 5번 아까 디귿을 멋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찜찜하네. 5번, 6번만 남겨놓고 일단 여기까지.